못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 우리는 다 해. 이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팀리더급들한테 프로젝트 제안을 하면 하기도 전에 걱정과 근심이 앞서서 부정적인 의견을 자꾸 낸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일단 해보고 고객들한테 피드백이 오면 보완이나 개선을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 입장인데, 매니저가 교육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와서 저를 도와주는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은 뭘까요? 안정성 확보예요.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지금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나오는 일이 뭐냐면은 언제까지 할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뭔가를 해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제가 뭘 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막 찾죠. 지금 5년 만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매우 훌륭한 시너제틱 프로세스예요. 하자고 했더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자기 영역 바깥에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과제를 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온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전후관계상 내가 정하는 게 먼저니까 이거를 정해놓고 나머지를 너한테 다시 업무 요청을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한 바퀴 돌아나가면서 벌써 한 수준 더 구체화되어진 거예요. 해야 될 일과 그 다음번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정교화가 되는 거죠. 5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되는 거예요. 중간계의 조직 문화 중에 하나가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 우리는 다 해.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고민하자. 이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매니저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내가 일로 데려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박사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진짜냐 가짜냐, 그것은 굳건하냐 약하냐, 이것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다 리더십과 관련한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서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 문화가 갖춰지면은 그 조직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그래서 첫 번째, 어디를 데려가야겠다 이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학습의 내용을 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억시킬 것인가, 무엇을 학습시킬 것인가, 학습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 번째, 그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지 돼요. 동기부여 관리가 4가지예요. 첫 번째, 보상의 안정성, 자기 정체성의 안정성, 자기 의사결정권의 안정성, 외면 무시로부터의 안정성. 이 4가지가 동기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동기를. 판단, 분별, 비교, 평가. 이 말을 자꾸 하면은 삭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매니저들에게 판단, 분별, 비교, 평가를 거의 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얘들이 어디 학교 나왔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의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저는 그러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똑같아. 자녀를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 3가지 조건 다 아시죠?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 아버지의 무관심. 듣고 나면 통찰적이잖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아이의 능력은 아예 거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Q 130 이상 이런 얘기가 없다니까? 그 아이는 뭐죠? 아이는 다 똑같아요. 이건 좀 약간 유머, 개그 코드 섞여 있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직원들도 이렇다고 봐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똑똑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만 뭐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동기부여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일할 마음이 안 들게 하는 거예요. 일할 마음이 왜 안 들어?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거나,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거나, 정체성이 뻑하면 공격받거나, 외면 무시당하거나, 무엇에 의해서? 말하기 듣기에 의해서. 말하기 듣기는 어디서 벌어져? 판단, 분별, 비교, 평가. 쟤는 잘하는데 얘는 못해. 저 팀은 잘하는데 이 팀은 못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디로 데려갈 건지 내 의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매니저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디로 데려갈지 나에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저 사람의 모자란 점이 계속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 직원을 키울 때는 자식의 반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전부 다 need for belonging, 소속되어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원도 다른 형태의 need for belonging, 완벽한 통일성, 완벽한 합일점, 완벽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2가지야.
아무나 뽑지 마라. 아무나 뽑아놓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거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너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렇다선 치더라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돼. 뭘 갖고 닦아? 회사 비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회사 사명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핵심 역량 같이 키워나가야 되는 거고, 조직 규범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필요 역량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고, 좋은 제품, 브랜드, 역량, 고정 고객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걸 계속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워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첫째, 의도가 명확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생각해줘야 된다. 끊임없이 학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학습. 이런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중간기 사업학교 강의에서 배워보세요.